자, 이제 NPV법의 이제 우월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규모, 투자 기간, 현금은 양상, 상호 배타적. 예, NPV법과 IR법에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결과. 그때는 NPV법의 결과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NPV법이 IR법보다 우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기출문제. 2014년 31번 4번 선지. 내부 수익률법이 아닌 수년제가치법에 따라 투자는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야,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예, 맞는 문장. 자, NPV법의 이제 우월성의 이유.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첫째는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에 부합한다. 예, NPV법은 그 금액이죠. 예,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 가치에 공헌한 정도를 바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IRR은 이제 극대화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률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NPV법입니다. 둘째로, 자,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죠. IRR법은 IRR로 재투자한다는 가정하고, 그 다음에 NPV법은 이제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하는 가정. 근데 이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예, 가치 가산. 예, 이 금액이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NPV법은. 근데 이에 반해 이제 IRR은 이제 비율이잖아요. 예, 비율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IRR법은 현금흐름 양상, 예, 또는 뭐 혼합형, 예, 이 경우에도 개선이 되지만 이 IRR의 경우에는 이제 혼합형일 경우에 이제 복수의 IRR이 존재하거나 IRR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약점이 있죠. 네 번째는 이 투자 기간 동안 자본 비용이 변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IRR이 어떤 자본 비용으로 이 IRR과 비율을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예, 그 어떤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NPV법은 이제 자본비용이 변하더라도 이렇게 할인율과 달리 적용하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NPV법은 이제 자본비용, 할인율로 사용된 자본비용이 정확히 추정되어야지 유용성이 높다. 예,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해보고요. 근데 이 자본 비용 자체가 IRR도 쓰는 거잖아요. 평가 기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약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NPV법이 이것 때문에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NPV법은 이제 절대적 성과, 예, 금액이니까. IRR법은 상대적 성과, 예, 비율이니까. 예, 그런 얘기.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다 한 거, 설명한 것들을 여기다 이제 집약했다. 예, 종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가 되셔서 이제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바로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본 비용이 거의 이제 이 보고서에서 몇 페이지 안 돼요. 예, 왜냐면 가장 신뢰성이 있는 이런 마코비치,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적절한 자본비용 추정의 문제가 지금은 이게 아주 신뢰성 있는 분야가 됐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예요. 근데 기업가치 평가복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 26번 문제. 자, 순영가법의 우위. 예, 그렇죠? 예, 방금 배운 내용을 한번 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수년제 가치법은 할인율로 재투자한다. 뭐 자본 비용이 할인율이잖아요. 예, 맞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경우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내부 수익률이 복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방금 말했죠? 그다음에 할인율, 자본 비용이 매기 변동하는 경우 내부 수익률법 이를 반영하는 게 곤란하다. 근데 수년가법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걸 반영할 수 있다. 방금 배웠죠. 예.
그리고 여러 개의 투자안을 결합하는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예, 요거는 이제 가치 가산의 원리,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영과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IRR법은 예, 예, 합산, 예,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합산이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5번, 요게 이제 답이 되겠는데,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를 비교하는 경우, 예, 자, 요거예요. 순영과법은 상대적 성과가 아니죠, 절대적 성과죠. 그다음 내부 수익률은 절대 성과가 아니라 상대적 성과. 예, 요게 바뀌었죠. 예. 그 앞서 배운 그 정리를 보시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다. 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필수 문제. 자, 기업 투자안에 대한 경제적 타산수 분석이 옳지 않은 경우, 예, 순영과법은 NPV법은 일치한다. 그렇지 못다. 맞죠? 순영과 같이 가법성, 예, 뭐 같이 가세는 원래 같은 얘기죠. 그렇지 못다. 예, 맞죠? 예, 너무 쉽죠? 자, 다음 이제 NPV법과 이제 PI법의 비교. 자, 여태까지 이제 NPV하고 IRR을 비교했죠. 예,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NPV하고 PI법을 비교하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것처럼 길지 않아요. 두 페이지면 끝납니다. 자, 먼저 이제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자, 요거는 앞에서 잠깐 봤죠. 예. 자, 수정 IRR법하고 PI법은 예, 투자 규모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가능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요거를 투자 규모가 동일하다면 하고 가정시키면은 그럼 요거 모두가 동일하다는 그런 말을 아까 했잖아요. 그죠? 투자 규모가 동일하다면. 자, 그 말입니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도 예, 투자 규모가 동일하면 예, NPV, PI 다 동일하죠. 그렇죠? 결과가 모든 걸 갖게 만듭니다. 그렇죠? 요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PI가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이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그러면 현금 유출액은 C0잖아요. 예? 대출형 투자의 경우에 C0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예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변형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C0 곱하기 PI. 요게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렇죠? 맞죠? 자, 요거를 이제 NPV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NPV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C0를 빼준 게 가장 간단한 이제 NPV 식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자, 요거를 대입합니다. 자, 요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0 곱하기 PI 마이너스 C0 요게 NP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C0를 꺼내면 가로로 묶고 그러면 C0 가로하고 PI-1 가로 닫고 요게 NPV가 된다. 예,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예, 혹시 나올 수 있어요. NPV C0 가로하고 PI-1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PI를 주고 C0를 주고 NPV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었고, 그렇죠? 상호 독립적이라면은 예, 항상 일치해요. 그렇죠? PI가 1보다 크면은 NPV가 0이고, PI가 1보다 작으면 NPV가 0보다 작고, 그래서 기각하고 채택하고 이거 이제 바뀌겠네요. 네, 이 공식을 정리하면은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요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은 C0 곱하기 PI, 미래 현금 흐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PV는 C0 PI-1, 요거 두 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평가 결과 상반되는 경우는 예, 이거죠. 예. 투자 규모가 달라버리면 상이한다. NPV법과 PI법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그렇죠? 요게 깨지는 거죠, 이게. 예, 투자 규모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상호 배타적 투자. 그럴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자, 투자 규모가 이게 10배죠. 예, 10배 차이 나요. 자, NPV법은 예, 이안이 선택되고 PI법은 이란이 선택되죠.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투자 규모 차이에 의해서.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재투자 수익률이에요, 무조건. 그죠? 투자 규모 차이에 대해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다르다. NP법은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하고 PI법은 IR로 재투자하고 계속 나오죠. 동일합니다. 예. 자, 이런 상반된 문제 해결 방법으로 WAPI법,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법, 예,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이 PI가 1인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뭐냐면 이 투자 규모의 차이, 여기 지금 9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 9천을 PI가 1인 곳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PI가 1인 경우에. 자, 구해보죠. 자, 투자한 1, 투자한 2에 예, WPI. 자, 1000. 예. 그러니까 총 이제 그 만이죠. 예, 만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 1000까지는 1.5, 예, PI가 1.5인 곳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9000은 1.0인 곳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가중 평균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럼 1.0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WATI는 자, 만 중에 만을 1.2인 곳에 투자하고, 예. 그 다음에는 예, 더 이상 뭐 만 다 투자했죠. 예. 투자 규모 차이가 없죠. 예, 0이죠. 그러면 뭐 예, 결국 이제 1점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WPI를 여기다 써봤어요. 투자한 1은 1.05고 투자한 2는 1.2 동일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 자, WPI 이제 PI법이 이제 더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투자한 2가 선택되죠. 그렇죠? NPV법도 투자한 2가 선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가 동일하게 됐다. 항상 일치한다. 자, 이제 5장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자본예산의 특수 문제. 자, 먼저 이제 자본 제약하에 투자 결정. 예, 자본 제약하에 투자 결정. 이 자본 제약하에 투자 결정은 요 세 가지 예, 투자 규모, 투자 기간의 길이, 현금흐름의 양상. 예, 이 중에 이제 그 투자 규모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자본예산의 특수 문제는 요 현금흐름 양상을 제외한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의 길이 여기에 어떤 특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제약하의 투자 결정은 또 여태까지는 또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안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상호 독립적 투자, 투자 규모와 상호 독립적 투자 요거 두 개와 관련된 그런 주제예요. 자본제약하의 투자 결정.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상호 독립적 투자안에 NPV 0보다 큰 모든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상호 독립적 투자의 경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금의 제한이 있다. 자본의 제약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NPV가 0보다 큰 모든 투자를 채택할 수 없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이러한 문제를 이제 자본 할당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이제 할당할 것인가? 이 자본 할당은 이제 분할 투자가 가능한 경우하고 분할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로 분석해서 이제 분석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자본 할당 문제는 이제 가능한 투자 조합을 구성하는 핵심이고, 그리고 PI 수익성 지수죠. PI가 큰 순서로 투자 조합을 구성한다. 예,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거는 앞에 잠깐 요거 상기시켜 보세요. 자, PI를 학습할 때 자본제약하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유용하다. 예, 제가 강조드렸죠. 그래서 자본제약하의 의사결정하면 제한된 자본에 맞춰서 제약 요인 단위당 공헌이 유사한 개념이고, 그래서 투자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편리한 도구 PI, NPV법과 능가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PI법은 이 자본 할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NPV법을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PI가 큰 순서로 꼭 투자조를 구성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27번 문제 4번 선지. 자, PI는
부분적 선택이 가능한 자본 할당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맞죠? 자, 자본 할당은 이제 분할 투자가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했죠. 자, 분할 투자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자, 여기 요약을 했는데, 자, 먼저 자본 할당 문제는 1단계로 PI법으로 가능한 투자 조합을 찾아야 돼요. 네, 이 말이죠. 네, 가능한 투자 조합을 찾는 게 1단계고, 그다음 2단계로 분할 투자가 가능한지, 그러면 PI법. 내가 분할 투자가 불가능한지, 그러면 NPV법이나 WAPR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PI법으로 예, 자본 할당할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지수가 높은 순서로 투자를 채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PV법으로 자본 할당할 경우에는 NPV가 가장 큰 투자 조합을 채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WAPI법으로 자본 할당을 할 경우에는 WAPI가 가장 큰 투자 조합을 채택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할 투자가 가능할 경우에는 둘 다 PI법으로 다 끝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2년 32번 5번 선지. 자,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주시고, 여기 동그라미.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본했죠. 자, 이 경우 이제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하면 항상 최적의 투자한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이거 틀린 거죠. 예, 항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줘. 그래서 PI법으로 가능한 투자 조합을 찾아요. 그 다음에 분할 투자 가능한 경우만 PI법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할 투자가. 예, 그런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NPV법이나 WAPI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X예요. 자, 2008년 26번 문제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을 일단 쫙 그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요걸 그려야 됩니다. 요걸 그려야 돼요. 현재 요거까지 돼 있잖아요. 미래 CF, NPV, IRR 요거를 구합니다. 자, 어떻게? 자, 아까 공식 미래 CF죠? C0 곱하기 PI. NPV는 C0 가로하고 PI-1 가로 닫고. 네, 이걸 이용해서 미래 CF와 NPV를 쭉 구합니다. 그 다음에 IRR은 여기 구한 걸 바탕으로 자 1억 1 플러스 IRR 1.2 1.5 IRR은 1억 1 플러스 IRR은 3.3억 3억 1 플러스 IRR은 4.62억 요거를 풀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놓고 이제 선지를 보는 겁니다. 자, NPV가 가장 큰 투자는 D다. 맞죠? 그 다음 투자는 B와 C의 내부 수익률은 동일하다. 맞죠? 그 다음 상호 베타적일 경우에 수익값법과 내부 수익률이 상이하다. 자, NPV는 D고 IRR은 BC예요. 그렇죠? 상이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볼게요. 5번. 자, 수익 모두 이제 이번엔 독립적이에요. 네, 독립적이고 자, 3억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게 자본 할당의 문제죠. 자, 1단계. 자, 투자 가능 조합. 자, 3억. 자, PI로 분석한다고 그랬죠. 투자 가능 조합. 자, BC가 제일 우선이죠. 1점으로 가장 높죠. 자, 3억이에요. 자, 두 개 합치면 3억이네요. 그렇죠? 자, B와 C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이야. 독립적이고 2억으로 제약돼 있어. 그렇죠? 2억으로 제약돼 있어. 자, 그러면 또 이제 PI로 이제 투자 가능 조합을 구합니다. 자,
자, 보니까 요 C만 요거 동일하니까 이제 B와 C는 무차별한데 요 C만 가지고 2억이 다 차잖아요. 그렇죠? 자, C. 예, 없네요. 자, 이번엔 이제 나눠야 돼요. 자, 분할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자, 불가능한 경우는 그냥 C만 구할 수밖에, C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가능한 경우는 B도 될 수 있어요. B하고 C의 나머지 1억만 투자하면 되죠. 자,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이게 틀린 선지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복잡하게 써놨는데, 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예. 자본 예산의 특수 문제에서 자본 제약하에 투자 결정을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투자 수명이 다른 투자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자, 요 투자 수명이 다른 투자한 평가는 이제 반복 투자의 문제거든요. 예, 반복 투자의 문제는 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다룹니다. 예, 요 세 개 중에 이제 투자 기간이 길이고, 예, 이거는 없었고, 그래서 아까의 그 자본 제작하에 이제 투자 결정은 이제 자본 할당 문제였잖아요. 자본 할당의 문제에서는 상호 독립적 투자안을 다뤘었죠. 예, 요 차이가 있다. 예, 요 자본 할당의 문제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독립적 투자안. 그렇죠? 이제 이 반복 투자 문제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다. 요거를 요 차이가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고,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에요. 이 투자 수명이 종료된 이후에 이용 가능한 재투자 기회를 어떻게 가정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평가 과목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복 투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반복 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투자 수명의 차이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과 동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NPV법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복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 수명이 종료된 후에 해당 투자인의 수익률을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계속 같은 금액을 벌리잖아요. 그렇죠? 반복 투자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NPV법으로 투자하는 평가에서는 안 된다. 이용 불가. 예,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 빨간 줄을 쳐 주시고요. 예, 잠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내용 연수가 상이하다고 그랬죠. 내용 연수 상이하고 상호 배타적이고, 그리고 반복적 성격. 반복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은 반복 투자가 가능한 경우일까요? 불가능한 경우일까요? 예,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복 성격. 가능한 경우죠.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MP법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지는 뭡니까? 수년가가 크면 채택된다. 이거 수년가법을 평가한 거잖아요. 예. 반복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에 MP법을 하는 거고, 가능할 경우에는 MP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해석 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 투자가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예, 반복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이제 평가 방법이 요거 세 가지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한 반복 투자법은 NPV 가로하고 N 예, 무한. 그 다음에 연간 균등가치법은 AEV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최소 공배수법은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예, 그때까지 이제 반복 투자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NPV를 구한다. 예,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확률이 적고, 자, 이제 무한 반복 투자법하고 연간 균등 가치법입니다. 이 연간 균등 가치법은 예, 올해 기출됐어요. 그렇죠? 예, 좀 이따 볼 건데 2024년에 기출됐습니다. 예, 공식은 이걸 쓰는 게 출제가 됐고, 자, 먼저 이제 무한 반복 투자법을 보겠습니다. 무한 반복한다. 그 가정했을 때 NPV의 총 현재 가치를 구한다. 예,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 예, 무한 반복 투자했을 때 NPV를 어떻게 구하냐? 예, 이렇게 구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NPV 더하기, 요거는 그 다음 투자했을 때 NPV를, 그 할인율로 할인한 거고, 이거는 그 다음이고, 그렇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한 등비 급수라고도 하고, 이제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배웠죠? 요 공식 기억나십니까? 요 공식. 요 공식에서 이제 초항 나누기 1 등비. 요거잖아요. 그렇죠? 자, 초항이 NPV죠. NPV. 그 다음에 등비가 1 플러스 KN승의 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맞죠? 1 등비 초항. 자, 요거를 풀면은, 자, NPV를 이제 가로 밖으로 꺼내고, 요 1은 이제 1 플러스 KM 분의 1 플러스 KN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NPV를 꺼냈으니까 1이고, 자, 요거를 이제 분의 1이니까 요거를 거꾸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 공식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공식을 암기해 주셔도 되지만, 이 연간균등가치법, 요게 좀 더 그 공식이 간단하잖아요. NPV를 PVIFA, 연금평가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서 구하죠. 간단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무한명곡투자법의 NPV 무한대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V를 K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간단하게 구해져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나옵니다. 언젠가 나옵니다. 왜냐면 요게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요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걸로 진화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올해 기출문제 2024년 29번 문제. 자, 여기에 이제 빨간 줄을 쳐주시고, 잠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NPV를 구해야겠죠? NPV 구하면 됩니다. 자, 영업기간의 현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계적, 회계적 현금 흐름. 요거를 요 경제적 현금으로 구하는 게 보다 간단해요. 왜냐면은 요 고정비용이 감가상각 제외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150억. 그렇죠? 자, 먼저 이제 매출을 보면은 50개고 10억. 이게 매출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개당 5억. 그러면 50 곱하기 5억. 여기다 고정비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거니까 감가상각비를 해줘야겠죠. 요 공식이니까. 250억 나누기 5. 정액법. 전액은 없다. 이렇게 하고 1-T. 법인세율 3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85억이 영업기간의 현금 흐름이고요. 그럼 NPV를 구하면 투자액 더하기 영업기간 현금 흐름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요거죠. 이거를 곱해주면 NPV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V는 NPV를 연금 현가계수 요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19.05.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이 공식만 알면은,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연간 균등 비용 EAC, 등가 연금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개념인데, 요 AV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이제 비용을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비용의 현재 가치가 이제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는 달라지고 나머지 공식 똑같죠. 그러면 2012년 30번 문제, 하나는 수명이 2년이고 하나는 수명이 3년이에요. 그리고 영구히 교체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계속 반복 투자나 똑같죠. 그렇죠? 반복 투자는 똑같죠. 반복 사용이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12%.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총비용의 현가는 11.69다. 자, 보시죠. 자, PVA가 11.69. 맞죠? 이렇게 구하면 10억 1억 1억.
그 다음에 B의 총연가는 근사치로 15.68이다. 예, 맞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가연금 비용. 등가연금 비용이 나왔죠. 이제 PVIFA. 예, 12% 2년.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주어지지 않았지만 뭐 2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2억. 그 다음에 B의 등가연금 비용도 이제 마찬가지로 2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EACA와 EACB를 비교하면 EACA가 더 크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지을 수 있고 이 답이 이제 요 근사치로 5.53인데 6.53이었죠. 그래서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